안녕하세요. 제주 365 플러스 내과 원장 김동필입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 고위험군 환자 수를 합치면 약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당뇨병이 시작되기 전부터 관리해야 눈, 심장, 신장 등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의 고위험군과 당뇨병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서 여러 가지 증상하고 징후를 유발하는 대사질환을 의미합니다.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1형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임신 당뇨병 및 다양한 2차적 원인에 의한 당뇨병이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는 2% 미만으로 드물고 소아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고 인슐린 분비 장애로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정상 혈당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은 2형 당뇨병이며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극복을 위해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가 기본이고 필요에 따라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한 가지 이유보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내에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제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은 직계가족에서 3.5배 정도 높습니다. 가족 중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인 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환경적 요인입니다. 대표적으로 비만, 탄수화물 및 지방이 과다 함유된 식생활, 스트레스,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감염, 약물들입니다. 환경적 요인은 환자분들께서 노력하시면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검사에서 정상 혈당 범위는 아니지만 당뇨병으로 진단될 정도로 높지 않은 경우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당뇨병 전 단계에 속하는 분은 건강한 성인에 비해 당뇨병 생길 위험이 3배에서 5배,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미세혈관이 손상되는 합병증이 생길 확률도 당뇨병 전 단계부터 높아집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공복혈당 장애와 내당능 장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복혈당 장애는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정상보다 높지만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내당능 장애는 식후혈당이 140에서 199일 때를 의미합니다. 공복혈당 장애와 내당능 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은 이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이 약 2배로 높습니다. 공복혈당을 재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식사 후 혈당이 140 이상인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물론 혈당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혈당이 100에서 109는 위험이 큰 편은 아니지만 110에서 125인 경우는 5년 내에 당뇨병으로 넘어갈 확률이 20%나 되며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혈당이 정상인 사람의 수십 배가 됩니다. 이외에도 가족력, 비만, 음주, 흡연, 탄수화물 및 지방의 과다 섭취와 같은 잘못된 식습관, 만성질환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는 경우 당뇨병 고위험군이라고 미리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 부족과 비만입니다. 비만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로 우리 몸은 같은 정도의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필요로 하며 당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뇨병 발병률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가벼운 비만에서는 2배, 평균적인 비만에서는 5배, 심한 비만에서는 10배 정도로 높아지는데요. 특히 내장지방이 많으면 당뇨병 위험이 더 높습니다. 내장지방과 간세포 사이에 지방이 많을수록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여러 호르몬을 내뿜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코티졸, 카테코라민입니다. 이런 호르몬이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저항력을 높이는 역할도 하지만 반면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폐렴 및 요로감염 등 감염증이 생기거나 내과 질환으로 입원하시거나 수술을 하시거나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서 당뇨병이 새로 생기거나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과도하게 몸에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분비의 증가로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빠르게 소진됩니다. 또한 비만으로 이어져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고 당뇨병의 위험도가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가족력을 들 수가 있습니다. B형 당뇨병은 가족력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한쪽이 당뇨병이면 자녀가 당뇨병일 확률은 30에서 40%, 부모가 모두 당뇨병이면 자녀가 당뇨병일 확률이 40에서 50%로 가족력이 없는 분들보다 위험도가 높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남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부 약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거나 인슐린 작용을 직접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약을 한 달 이상 장기간 복용하거나 단기간이라도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부신기능 저하, 관절염, 천식 등의 치료에 쓰입니다. 또한 고혈압 우울증 약물 및 이뇨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경구피임약, 교감신경 흥분제도 혈당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과 당뇨병 전 단계 모두 혈당을 낮추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생활습관의 개선입니다. 우선 체중을 감량해야 하는데요.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섭취 열량을 줄이는 식사 조절이 필수입니다. 체중의 5%만 감량해도 당뇨병이 예방될 확률이 30에서 50% 정도 높아집니다. 단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호흡과 맥박이 조금 빨라지는 강도인 중등도 강도로 하루 30분 이상 최소한 격일로 실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되 과식을 피하며 탄수화물 및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본인이 당뇨 고위험군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사나 운동요법뿐 아니라 적절한 약물 치료를 잘 유지하신다면 합병증 없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365 플러스 내과 김동필이었습니다.